네,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있는 허충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연구실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연구하는 주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파일러 안정성에 관련된 연구 주제가 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특히 L11 컴파일러 관련해서 해왔던 연구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컴파일러에 대해서 좀 아마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고 우리가 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합치니까 막 폰트 깨지고 해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LLVM 컴파일러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다양한 소스 언어를 어셈블리 다양한 백엔드로 컴파일하는 저 인더스트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컴파일러 중에 하나고요. 뭐 GCC랑 LLVM이 제일 많이 쓰이죠. LLVM이 더 이제 점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어, 다양한 소스 언어가 일단 중간 언어라는 걸로 변환이 된 후에 이 중간 언어에서 다양한 최적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제 백엔드 쪽으로 이제 코드가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물론 여기도 이 레벨에서도 최적화가 일어나지만 이 중간 언어가 제일 이제 중요하고 최적화가 많이 일어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 언어라는 거는 이런 특정 언어에 바인딩 돼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가상의 언어인데 여기 핵심은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C 언어와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근데 이 최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간 언어라는데 개념들 중에 상당수는 C 언어에도 사실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일반 C 프로그래머는 모를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C 프로그램 짜려면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한 거는 그런 개념들이 문제가 없나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 쓰고 있는 개념들의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해서 결국에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들은 다 지금 LLVM에 거의 공식적으로 다 어댑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제안한 대로 다 LLVM 수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중간 언어에서 필요한 개념들, 그게 C 언어랑도 연관이 됩니다. C 언어에도 연관되는 개념들인데 그런 개념들이 뭐가 있나 좀 설명드리고 문제가 뭐였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크게 지금 논문이 일단 요거 딱 이 주제로 관련해서는 이제 네 편인데 우선은 undefined behavio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간 언어에 C에도 있고요.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뭔지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버넌스라고 포인터 값에 포인터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트래킹하는 개념이 중간 언어에 있습니다. 근데 C 언어에도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 모르고 있지만 C 언어 스탠다드에 보면 공식 스탠다드에서는 이 프로버넌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뭔지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드리고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중간 언어나 C 언어에 있는 이런 개념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고 나서 그럼 중간 언어에 수학적인 어떤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그 수학적인 모델링을 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11 컴파일러 변환이 있으면 소스 타겟 변환된 프로그램 인풋 소스하고 타겟이 있으면 걔를 이 툴에 주면 이 툴이 각 프로그램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자동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그 SMT 솔버라는 툴을 이용해서 걔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Alive2라는 이름이고 이 툴은 지금 공식적으로 LLVM에서 사용되고 많은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팅귀시 페이퍼들을 PLD에서 받았고요. 그거 관련된 좀 더 메모리 관련 특화된 주제로 카브에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설명 못할 거고 어떤 식의 툴인지만 좀 보여주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버뷰고요. 그래서 우선은 undefined behavior의 개념 및 뭐 문제 이런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슬라이드를 딴 슬라이드 요걸로 가야 되는데 요건 PLD에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앞부분 좀 생략했고 이제 바로 UB가 뭔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UB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컴파일러 최적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개념인데 왜 필요한지 예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P가 포인터고 인티저 포인터고 A, B는 그냥 인티저입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아리스메틱을 하죠. 그래서 P 더하기 A, 그다음 P 더하기 B 이렇게 했을 때 요 포인터 주소가 P 더하기 P에서 A를 더한 게 P에서 B를 더한 것보다 크다. 만일에 이런 코드가 있고 그게 불리한 값이죠. 그거를 아웃풋하는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P가 더해졌으니까 이걸 빼고 그냥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최적화가 과연 옳을까요? 실제 하긴 하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단순한 모델에서는 이거는 항상 옳지는 않은 최적화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포인터 주소가 거의 이 주소 값을 거의 끝단에 있다고 할게요. FFF00 A가 100이다. 그리고 B는 0이다. 이러면 이 경우에 P 더하기 A를 하면 이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죠. 그래서 0이 됩니다. 여기는 P 더하기 B를 하면 0을 됐으니까 원래 그대로 나와서 요 값이 나오고요. 그럼 0이 이 값보다 크지 않으니까 요 전체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그죠? 근데 P를 빼버리면 이건 100이고 0이니까 이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 때문에 실제 물리적으로는 이걸 어셈블리에서 실행해 보면 이게 항상 똑같은 값이 안 납니다. false가 나오고 true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틀린 최적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컴파일러가 이런 최적화를 그러면 하나도 못하게 돼버리면 말이 되냐 하면 성능적으로 이런 걸 포기해버리면 성능적으로 잃는 게 크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런 걸 최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려면 어떤 설명 가능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포인트 아리스메틱을 해서 오버플로우가 나는 실행은 undefined behavior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중간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요거는 오버플로우가 나면 오버플로우 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가 나면 UB라는 개념이 발생하고 UB라는 게 발생하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 이 UB가 발생한 프로그램은 잘못 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UB가 발생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잘못 짠 거다.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컴파일하든 신경 안 쓴다. 어차피 인풋으로 주어지는 프로그램은 잘 짠 프로그램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아리스메틱이 오버플로가 일어나도록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컴파일러가 잘못 컴파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 UB라는 개념이 생기고 요거는 이런 게 발생한 즉시 이거는 의미 없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잘못된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런 undefined behavior란 개념으로 뭐 잘못 내가 컴파일러가 봤을 때 잘못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실행 중에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unexpected 된 어떤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UB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UB라는 개념만 갖고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UB를 넣어서 저런 건 최적화되지만 반대로 UB 때문에 최적화가 안 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룹을 돌면서 p 더하기 100을 이 어레이에다가 어사인하는 이제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룹 중간에 계속 p 더하기 100은 똑같은 컨스턴트 값이 같은 값이 계속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n이 100이면 요 더하기가 100번 수행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룹 밖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p 더하기 100을 한번 계산해 놓고 룹 돈은 내도록 더하기를 계속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계산된 결과를 쓰는 거죠. 이걸 룹 인베리언트 코드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최적화를 했는데 요 P가 엄청나게 커서 요게 예를 들어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고 하면 요 P 더하기 100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UB가 되겠죠? 그런데 N이 0이었다고 치면 이 소스 프로그램은 UB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N이 0이었을 경우 이 코드가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인데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잘못된 프로그램, UB가 발생하는 프로그램으로 컴파일러가 변환을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럼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최적화를 못하게 됩니다. UB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UB보다 또 다른 개념이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기존에 현재 컴파일러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던 생각인데 어 여기서 포인터 어리스메틱 오버플로가 일어나면 즉시 UB가 되는 게 아니라 UB는 발생 안 하지만 뭔가 포이즌이라는 값이 발생해서 요 Q에는 포이즌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이즌은 뭐냐면 뭔가 잘못된 결과로 나온 값인데 당장 그 프로그램이 뭐 UB를 내거나 해서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포이즌을 나중에 어떻게 관측을 하려고 하면 포이즌의 값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UB가 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UB가 그러니까 UB가 연기된 개념이에요.
당장 유비가 발생하는 거 아니지만 뭔가 포이즌이라는 값을 넣어놓고 나중에 그걸 갖고 뭘 하면은 그때 가서 유비가 뜰 수 있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포이즌이란 값을 어디 갔지? 포이즌이라는 잠시만요. 이런 값을 이제 도입을 했죠. 그럼 크게 보면 유비라는 행동이 있고 그거는 즉시 문제가 되는 거고 포이즌은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그 값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면 유비가 발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괜찮은 이유가 이걸 룹 인베리언트 코드 모션 했을 때 오버플로가 일어나서 Q의 포이즌이 사용되더라도 어쨌든 n이 0일 때는 이 코드는 수행 안 됐고 여기도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Q가 사용이 되지 않죠. 포이즌이 발생했지만 포이즌 값이 쓰이지가 않았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얘랑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폴트 유비를 약간 디폴트 시키는 값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가보면 이게 유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플로면 여기가 포이즌이 발생하고 이 값이 포이즌이면 포이즌하고 어떤 값을 비교를 하면 다시 포이즌이 나오고 그리고 포이즌 아웃풋 하면 뭐 유비가 된다고 아웃풋이 뭐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유비가 된다고 이때 유비가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즌이 당분간 계속 프로포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 포이즌에다가 비교하면 또 포이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포이즌이 프로포게이트 되다가 뭔가 이 포이즌을 실제로 출력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유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최적화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서머리를 말하자면 포이즌은 이렇게 프로포게이션이 되다가 나중에 실제로 뭐 옵저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가 유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까지가 현재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근데 문제가 없을까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요렇게 개념을 정의한 두 개로는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뭐 너무 끝에 가서 안 하더라도 좀 중요한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기존의 컴파일러 개발자들이 하던 개념이고 이제 그 개념이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밸류 넘버링이랑 최적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포이즌 값에 대해서 브랜칭을 하면 if 포이즌을 하면 행동이 뭐가 돼야 될까? 이게 일단 질문이에요. 그럼 이 최적화를 한번 보고 생각해 봅시다. 요 x가 y, if x, y, 그 다음에 이 중간에 x를 사용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요 브랜치 내에서는 x하고 y가 값이 같으니까 x를 y로 바꾸는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 다른 이걸 하고 나면 뭔가 최적화할 여지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벌 밸류 넘버링 뭐 이런 최적화를 여러 군데서 수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밸류 넘버링이라는 최적화도 이런 걸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x가 포이즌이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x는 0이고 y가 포이즌이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포이즌이 프로퍼게이트 돼서 이 값이 포이즌이 되겠죠? 그럼 if 포이즌 값에 대해서 브랜칭을 하면 then 브랜치로 가냐, else 브랜치로 가냐가 이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적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포이즌에서 if를 하면 그냥 유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로 가냐 질문인데 잠깐만요. 1로 질문인데 일단은 만일에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요걸 했을 때 유비가 발생하면 이 최적화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유비가 발생한다고 안 하고 이게 then으로 갈 수도 있고 else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쪽으로 가는지가 난 디터미니스하게 결정된다. 이렇게 해도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문제는 요게 유비가 발생하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임의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하냐 이 두 가지 정의를 놓고 이제 문제를 보여줄 건데 어떤 식으로 정의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막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여기서는 왜 문제가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정의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만일에 둘 다 갈 수 있다면 가능한 행동 중에 하나는 then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then으로 들어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x가 여기는 0인데 여기는 x가 포이즌이 되죠. 그럼 0을 포이즌으로 바꾸는 거는 좋은 값을 나쁜 값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틀린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틀린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이즌에 대해서 if문을 취하면 무조건 그 즉시 유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야 요 최적화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if 포이즌 하면 프로그램이 즉시 죽고 그러니까 죽는다기보다 스탑하고 그냥 이건 잘못된 프로그램이라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최적화가 설명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유비로 하면 문제가 되는 최적화가 있어요. 루브 언스위칭이라고 어, 어떤 거냐면 여기 while 문 안에서 if 문이 두 개가 수행이 돼요. 근데 이 컨디션이 항상 똑같아요. 컨스턴트예요. 그러면 while 문 내에서 계속 브랜칭을 점프를 하는 것보다 이 브랜치를 밖으로 꺼내서 먼저 컨디션이 true인지 체크해서 컨디션이 true면 무조건 그냥 A만 수행하거나 아니면 B만 수행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 경우도 컨드가 while 내에 바뀌지 않으니까 항상 A로 가거나 B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하면은 if 문이 불리는 횟수를 확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이제 최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까하고 비슷한 문제가 n이 0인데 컨디션이 포이즌이라고 하면 이 경우는 룹이 아예 안 돌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컨디션을 밖으로 뺐기 때문에 if에 포지션을 취하면 이게 유비가 되는 거죠. 아까 앞에 유비를 정의했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이 최적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비가 없는 프로그램을 유비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걸 유비로 정의하면 앞에 최적화가 문제인데 반대로 이걸 유비로 정의 안 하면 이 최적화는 괜찮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하면 이 최적화는 되는데 그 앞 최적화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해도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GBN하고 LU만 켜가지고 잘못 컴파일하는 미스 컴필레이션 오류 되는 C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어떤 C 프로그램을 짜서 LLVM 돌리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게 나왔고요. GCC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류를 LLVM도 리포트했고 GCC에도 리포트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맨 처음에는 틀린 건 맞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거 고칠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일이 뭐 생기겠어?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짠 예제가 엄청 뭐랄까 이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억지로 짠 예제인데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고치지 말고 놔두자가 2017년 1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아주 운이 좋게 2017년 7월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구글에서 버그 오류를 실제 자기들에서 발생한 오류를 리포트를 했는데 이게 읽어보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에브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게 GBN이나 LU 둘 다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두 개를 합치니까 뭔가 잘못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 하고 이게 버그 리포트를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우리가 말했던 정확하게 GBN하고 LU 두 개가 섞이면 문제가 된다. 그것 때문에 실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발생했냐면 LLVM이 LLVM 자신을 컴파일하는데 이 오류 때문에 저희가 말한 이 오류 때문에 LLVM을 미스 컴파일했어요. 그럼 이렇게 미스 컴파일된 LLVM이 다른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서 또 미스 컴파일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오류가 두 단계를 걸쳐서 발생해서 걔들이 컴파일된 프로그램 뭔가 이상하게 동작하는데 아무리 들다봐도 LLVM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LLVM 어셈블리 보니까 소스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찾아보니까 LLVM이 LLVM 잘못 컴파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일이 더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문제가 생기는구나 해서 이거를 픽스를 제대로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때 당시는 뭐 일단은 핫픽스를 했습니다. 뭐 소스 프로그램이 LLVM이면 이 최적화를 꺼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핫픽스를 했는데 이제 제대로 픽스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솔루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UV라는 개념과 이 포이즌이라는 개념 요건 좀 무시하셔도 되고 이 두 개만 있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포이즌을 테이밍하는 방법 그러니까 포이즌은 나쁜 값인데 나쁜 값을 좋은 값으로 바꾸는 새로운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프리즈라는 게 뭐냐면 포이즌 값을 뭔가 0, 1, 2, 3 이렇게 잘 착한 값으로 디파인드 값으로 바꾸는 오퍼레이션이 중간 언어에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프리즈. 그래서 프리즈는 개념이 아주 간단한데요. 뭐냐면 이렇게 인스트럭션인데 x를 프리즈해서 y가 된다고 하면 x 값이 defined 된 값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0, 1, 2, 3, 4 이런 거였으면 그냥 똑같은 아이덴티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 0, 1, 2, 3, 4가 나오고 만약에 x가 포이즌이었으면 defined 된 값이 임의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freeze하고 poison을 하면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가능한 defined 된 값이 non-deterministic하다고 하는데 임의의 값으로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가하면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선은 if에 poison 하면 유비라고 정의를 하고
근데 그 포이즌을 테이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여기가 UB라고 하면 아까 그 GB에는 문제가 없고요. 요 루번 스위칭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if하고 포이즌 UB가 되니까 UB 인트로듀스 되죠. 그런데 컴파일러가 이렇게 컴파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컴파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if에 프리즈를 넣고 컨디션을 넣으면 이게 포이즌이라 하더라도 이 프리즈에 의해서 이 결과가 true나 false나 둘 중에 하나가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죠. 그럼 true가 나왔으면 then 브랜치로 갈 수도 있고 else가 나왔으면 false가 나왔으면 else 브랜치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이 브랜치는 UB는 발생하지 않고 왜냐하면 프리즈가 defined 값을 주니까 어, then이나 else나 양쪽에 하나 둘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적화가 문제가 없습니다. n이 0일 때 이게 then으로 가든 else로 가든 n이 0이기 때문에 둘 다 아무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최적화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즈를 넣어서 이런 루본 스위칭을 제대로 픽스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저희의 제안이었고요. 여기 있었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프리즈는 이 포이즌을 테이밍하는 개념이고 이런 개념이 컴파일러에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2년 후에 2019년에 결국에는 프리즈가 LLVM에 공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LLVM.org에 여기 language reference에 프리즈 인스트럭션을 보면 이렇게 프리즈 인스트럭션 신텍스 뭐 overview, argument, semantics 그다음에 밑에 example도 길게 나옵니다. 근데 뭐 화면이 길어서 잘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프리즈가 들어갔고요. 아이고 이게 없네.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프리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 뒤에 제가 슬라이드 잘라버렸는데 그 프리즈에 관련된 최적화를 또 해야 됩니다. 이제 프리즈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프리즈가 들어감으로 해서 또 그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적화를 또 하는 일을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 2년 동안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프리즈가 들어갔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고 어쨌든 계속 하는 일이 프리즈 관련돼서 이제 최적화를 다른 컴파일러들이 다 프리즈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키노트를 이제 LLVM에서 제일 큰 LLVM 개발자 미팅이라고 이제 매년 열리는 건데 가장 큰 행사에서 저희가 키노트 발표를 이거에 관해서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컴파일러 개발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모든 컴파일러 최적화가 프리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최적화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undefined behavior 관련된 어떤 개념과 문제, 그다음에 저 해결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 프라버넌스라는 개념, 또 다른 이제 포인터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건 또 어딨냐? 잠깐만. 여기 있구나. 응? 요거는 이제 웁슬라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앞부분 생략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언어에 아까 뭐 유비라는 개념, 그 포이즌, 뭐 프리즈 이런 개념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모리를 단순히 그냥 어떤 값의 어레이로 볼 수가 없어요. 메모리 포인터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한 이해로는 컴파일러 최적화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코드는 간단한 코드예요. 그러니까 어레이인데 캐릭터인데 그냥 길이가 1인 어레이입니다. 캐릭터 하나, Q도 캐릭터 하나, 둘 다 0으로 초기화 됐고요. 그 다음에 요 IP는 P의 인티저, P 포인트의 인티저 값입니다. P는 포인터죠. 요 캐릭터 어레이의 포인터인데 1을 더한 주소의 값을 인티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P 더하기 1 거기를 인티저로 바꾼 거고 Q라는 주소를 다시 인티저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P에 더하기 1한 주소랑 Q 주소랑 같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같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그 같은지 인티저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인티저로 캐스팅해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만일에 같으면 P 더하기 1한 자에다 10을 써라. 그 다음에 Q의 0번째를 출력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C 프로그램 생각하면 요 경우는 P 다음 주소가 Q랑 같으니까 P 다음 주소에 10을 썼으면 Q에다 10을 쓴 거고 그래서 Q0을 찍으면 0이 아니라 10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C 프로그램 상으로는요. 그죠? 10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거를 GCC나 LLVM으로 마이너스 5.0로 옵티마이즈 안 하고 컴파일하면 10이 나올 거예요. 근데 O2나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하고 컴파일하면 거의 100% 0이 나옵니다. 10이 아니라. 왜냐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요런 게 정확하게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메모리를 바꾼 거는 요 라인 하나밖에 없는데 P에 관련된 메모리를 바꾼 거잖아요. Q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Q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Q0이 원래 0이었으니까 요 자리에 컨스턴트 프로퍼게이션을 해서 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0을 0으로 이렇게 바꾸고 요거를 어셈블리로 출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해 보면 0이 나와요. 근데 오지로로 하면 10이 나오고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일이 생기는데 아이고 이걸 내 설명을 이걸 갖고 하면 될 거겠나? 어쨌든 요게 100이나 100일 이렇게 되고 요게 true가 되고 뭐 이렇게 100일 썼으니까 10이 들어가고 여기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실행 모델인데 이렇게 최적화를 하고 나면 0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잠시만요. 또 이 레이저 포인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최적화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단순하게 메모리를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컨스턴트 프로퍼게이션 하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컴파일은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막으면은 이런 걸 막아버리면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미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프라버넌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 프라버넌스라는 개념은 C 프로그래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머도 프라버넌스를 사실은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요게 엘로케이트 될 때 100번째 엘로케이트 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주소값이 그냥 100이라고 단순히 이해하지 않아요? Q는 100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주소가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라 주소 하나가 아니라 얘가 어떤 엘로케이션에서 나왔는지 그 오리진, 프라버넌스가 오리진이라고 비슷한 뜻인데요. 그 자기의 출신 성분을 포인터가 갖고 갔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100은 100번지지만 100번지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얘는 P라는 어레이를 엘로케이트 한 데서 나왔다. 얘는 Q라는 어레이를 엘로케이트 한 데 나왔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값은 이 비교할 때는 이 주소만 비교하니까 이거는 true가 되고요. 여기서 요 P 더하기 1은 이 P 프라브런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값만 100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10을 어사인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요 101번째 주소에 가죠. 근데 101번째 주소에 가면 요 메모리는 Q로 엘로케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도 요 프라브런스 정보가 기록이 돼 있다고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P라는 프라브넌스를 가진 애가 Q라는 프라브넌스를 가진 영역에다가 값을 쓰려고 하니까 이거는 undefined behavior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 짠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 프로그램 이렇게 짜면 컴파일이 잘못될 수 있고 이거는 컴파일러가 이 내 잘못이 아니고 프로그래머 잘못이다. 프로그래머가 프라브넌스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잘못 짰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틀린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C 프로그램 아니면 LLVM 둘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어, 이 모든 포인트 값에는 걔가 출신 성분이 다 기록이 되고 출신 성분에 맞는 영역에다가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P로부터 계산된 주소가 Q를 가리키고 있고 그렇게 Q에다 쓰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파일러 입장에서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P에서부터 이렇게 디라이브 된 이런 거는 P만 액세스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P에서 계산해서 Q로 가서 Q를 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최적화 다 틀리기 때문에 P로부터 계산된 값은 P만 액세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하고 싶은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냐 해서 이런 프라브런스라는 개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C 실행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LLVM-IR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뭐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요 이런 프라브런스한 개념을 가지고 이런 최적화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뭘 했냐? 이런 프로브런스 개념이 과연 잘 동작하는 엄밀한 개념이냐를 이제 따져보기 시작한 건데, 어, 잠깐만요. 네, 따져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뭘 했냐? 우선은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또 최적화 미스 컴필레이션을 찾았습니다. GCC하고 LLVM 둘 다 미스 컴파일 되는 이제 그걸 만들었고, 왜냐면 이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개념으로 최적화되는 걸 잘 연결하면 미스 컴필레이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예제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요 아까 그 프로그램하고 거의 똑같은데 요 부분만 이 줄만 바뀐 거예요. 네 개 다 나머지는 똑같고 요 한 줄씩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면서 현재 컴파일러가 수행하고 있는 최적화들을 섞으면 완전히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그래서
아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요 P하고 Q, P 더하기라고 Q가 주소가 같으면 이제 아까 여기는 P 더하기 1에다가 10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IQ가 Q의 주소를 인티저로 바꾼 거를 다시 포인터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10을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는 어 어쨌든 요게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오케이, 요게 소스 프로그램이고 그럼 컴파일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걸 실제 컴파일 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일단 이 프로그램 이해해 보면 뭐 IQ, IP 같은 말든 어쨌든 IQ를 포인터로 바꿔서 10을 썼으니까 IQ는 Q에서부터 디라이브 됐잖아요. Q의 프라번스가 Q고 요것도 Q고 IQ도 Q니까 그거를 해서 쓴 거는 요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Q의 주소에다가 10을 썼고 Q에서 읽었으니까 이거는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은 C 스탠다드나 어떤 정의를 따라도 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잘 짠 프로그램. 이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패턴의 코드, 그러니까 포인터를 Q라는 포인터를 인티저로 바꿨다가 그걸 다시 포인터로 바꿔서 액세스하는 거는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현재 존재하는 많은 C 프로그램이 다 틀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잘 짠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실행해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Q 주소에다가 10을 썼고 Q를 읽었으니까 10이 나와야 되는데 잘 보면 0이 나오도록 컴파일러가 컴파일러 해요. 컴파일러 하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우선 컴파일러 입장에서 IQ하고 IP가 똑같으니까 아까처럼 IQ를 IP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IQ를 IP로 바꾸는데 잘 보면 IQ가 IP하고 같고 IP는 int p 더하기라고 똑같잖아요. 왜냐면 이게 정의니까. 그래서 IQ를 int p 더하기로 바꾸는 거죠. 여기 이 자리 IQ를 하나씩 봅시다. IQ를 이렇게 int p 더하기로 바꿔요. 얘는 그냥 이퀄리티를 쓴 거예요. 이게 이퀄이고 이게 이퀄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여기 보면 포인터 값인데 그걸 int로 바꿨다 다시 포인트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포인터를 int로 바꿨다 포인트로 바꿨으니까 요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p 더하기 1로. 이게 포인터 int 포인터 이 라운드 트립을 지워버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까 했던 그대로입니다. p 더하기 1이 됐으니까 요 0에서 0으로 컨스턴트 프로퍼게이션 한 거죠. 아까 보여줬죠. 앞에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개를 합치면 여기는 완전히 잘 짠 정상적인 프로그램이고 10을 찍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5초로 컴파일하면 0이 찍힙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컴파일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스컴필레이션이고 요거 둘 다 GCC LLVM 둘 다 발생해서 보고를 했고 이것도 결국에는 걔들 당연히 인정을 하죠. 이건 잘못된 거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어, 답인데 우리가 이제 알려준 거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지금 LLVM에는 다 반영이 지금 오피셜이 됐고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픽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긴 한데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는 다 이해를 했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런 문제 막 자세한 문제는 이제 제가 테크니컬한 건 다 넘어가고 그냥 뭐가 문제인지 저희가 제안한 답이 뭔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답만 우리가 제안한 답만 말하면 프라버넌스는 있는데 그 프라버넌스를 포인트를 인티저로 바꿀 때는 프라버넌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티저는 프라버넌스를 안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인티저를 포인트로 바꾸면 풀 프라버넌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께 나올 왜냐면 자기 나올 수가 없는 게 포인트에서 인티저로 갈 때 프라버넌스 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인티저에서 포인트로 올 때는 원래대로는 못 가고 모든 메모리를 다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프라버넌스를 다 받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했냐면 트윈 엘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모든 엘로케이션은 개념적으로 두 군데가 엘로케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주소가 임의로 사용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트윈 엘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쓰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돼. 사실 이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다 일단 자, 요거는 제가 이 디테일을 이야기할 필요 굳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앞에 제가 문제 설명을 다 스킵을 해서 그런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어쨌든 그런 개념을 쓰면 일단 많은 이게 다 모델이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원래 문제가 뭐였는지를 보고 요거 디테일은 빼고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포인터는 프라번스가 있는데 그걸 인티저로 바꾸면 프라번스가 없어지고 인티저에서 다시 포인트로 오면
풀 프라버넌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임의로 다 액세스할 수 있는 프라버넌스가. 그렇게 이제 하고,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윈 엘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디테일은 생략하고 원래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IQ, 요게 Q라는 프라버넌스가 있는데 또 이게 빠졌네. Q라는 프라버넌스가 있는데 인트로 갈 때 프라버넌스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었으면 숫자 100만 남는 거예요. 인트는 숫자 100. 그럼 이 숫자 100인데 다시 포인트로 가면 원래 프라버넌스인 Q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정보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액세스할 수 있는 PQR 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모든 걸 다 액세스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프라버넌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액세스는 정상적으로 수행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액세스할 수 있는 프라버넌스니까 거기다 10을 쓰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캐스트 일리미네이션. 왜냐하면 이게 프라버넌스가 P가 있는데 인트로 갔으니까 프라버넌스가 없어졌죠. 근데 다시 포인트로 오면서 풀 프라버넌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PQR 모든 걸 다 액세스할 수 있는 프라버넌스가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 라운드 트립을 지워버리면 프라버넌스 P만 남아있는 거죠. 얘는 프라버넌스 P만 있고 얘는 모든 걸 다 액세스할 수 있는 파워풀한 프라버넌스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프라버넌스가 되게 많은 거를 적은 걸로 바꾸는 건 틀린 최적화입니다. 왜냐하면 프라버넌스가 많기 때문에 얘는 UV를 발생 안 시킬 수 있는데 얘는 프라버넌스가 적기 때문에 UV를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UV가 작은 프로그램, UV가 많은 프로그램을 바꿨으니까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거는 포멀한 시메틱스를 제공하고 요렇게 캐스팅 이 포인트에서 인티저로 갔다가 인티저에서 포인트로 오는 요 최적화를 지우는 거는 틀렸다. 요거를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문에 제안을 한 거예요. 풀프라면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단순히 if 최적화를 끄면 그러면 문제가 없냐? 그냥 요건 제가 좀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최적화를 꺼버리면 성능 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자면 실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C 프로그래머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인티저로 바꿨다가 인티저로 포인트로 바꾸는 코드는 거의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짠다는 게 아니고 이거 포인트 중요한데 함수 내에서 같은 함수 내에서 즉시 이렇게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어디 저장해놨다가 다른 함수에서 부른다든가 뭐 그러니까 지금 인트로 바꿨다가 나중에 포인트로 바꾼다 이런 일은 당연히 많은데 컴파일러가 즉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컴파일러가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즉시 봐야 돼요. 이렇게 이 함수 내에서 약간 멍청하게 즉시 포인트로 인티저로 봤다가 즉시 포인트로 바꾸는 이런 코드가 있어야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차피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최적화할 수 있을 만큼 멍청하게 바로 바꿨다 바로 옮겨서 액세스하는 경우는 C 소스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끈다고 해도 실제 성능 저하가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컴파일러가 중간에 요런 멍청한 라운드 트립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포인터에 무슨 일을 할 때 일단 인티저로 바꾼 후에 뭔가 하고 다시 포인트로 돌리는 게 되게 이게 아무 비나인하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컴파일러가 다 지워줄 거니까 내가 포인트를 인티저로 바꿔서 뭔가 하고 포인트로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포인트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인티저로 바꿔서 하고 포인트로 다시 바꾸는 최적화를 내가 중간에 막 집어넣어도 어차피 나중에 요 라운드 트립은 다 지워질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컴파일러가 엄청나게 많이 이런 걸 넣었던 거예요. 실제 보면. 그래서 실제 검사해 보면 뭐 어떤 프로그램 하나 컴파일해 보면 이런 게 한 뭐 1000개 나오는데 그 중에 1000개가 싹 다 컴파일러가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소스 프로그램 없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거는 야 이게 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무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지울 수 없다.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안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걸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최적화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쓸데없는 이유로 조금 지 손가락 편하자고 다 이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조금만 잘 생각하면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걸 안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추가하면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냥 편하니까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자들한테 알려줬고 개발자들도 결국엔 동의하고 이제 컴파일러에서 쓸데없이 이걸 제너레이트 하는 걸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프로그레스를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새로운 인스트럭션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인티저로 바꿔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인터에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인터 뒤에 두 비트에다가 뭐 1을 쓴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직접 하는 오퍼레이션을 추가를 한 거예요. 포인트에다가 태깅을 하는 오퍼레이션을 직접 추가했지, 포인트를 인티저로 바꿔서 태깅을 하고 포인트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익스플리시하게 포인트 태깅 오퍼레이션을 추가하고, 이제 그런 게 다 우리가 이제 제안했듯이 이걸 넣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아서 그런 오퍼레이션들 추가하고 해가지고 요 제너레이터 하는 거를 최대한 줄였어요. 그래서 요 일을 한 몇 년간 해가지고 지금은 검사해 보면 그 전에 2년 전에는 이거가 1000개 나왔으면 지금은 거의 뭐 한두 개 나올 정도로 거의 99% 이상 컴파일러에서 이제 이거를 제너레이트 하는 걸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프로그램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요 최적화를 지금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미 뺐거나 아니면 조만간 뺄 예정입니다. 이 최적화를. 그래서 일단 그걸 하기 전에 그냥 빼버리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쓸데없이 요걸 제너레이트 하던 거는 이제 계속 없애왔죠. 그게 이제 LLVM에서 지난 이거 우리가 2019년 발표했으니까 한 2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요런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Alive2라는 툴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거는 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엄밀한 시멘틱스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니요, 뭔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최적화 이전, 최적화 이후 코드죠. 그럼 요 프로그램의 실행 의미를 수학적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수행하고 나면 무슨 리턴 값이 나와야 되는지 인코딩을 하고, 이게 최적화된 후에 프로그램도 수학적으로 인코딩하고, 그러고 나서 이 두 개의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보존됐냐 하는 거를 보존됐다 안 됐다를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쓸 수 있죠. 그 포뮬라를 이제 SMT 솔버라는 거한테 던져가지고 걔가 자동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풀 수 있도록 포뮬라를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한 시멘틱스 기반을 해서 약간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 같은 걸 넣어서 실제 이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서 SMT 솔버한테 주면 얘가 자동으로 풀어서 오류가 있으면 없으면 없다, 오류가 있으면 발레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그도 오류도 엄청 많이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 이제 11 개발자들한테 쓰이고 있고, 여기 alive2.11.org에 가면 이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alive, 그러니까 최적화 이전의 LLVM IR이고, 요게 이제 최적화 이후인데, 여기 보면 x 더하기 y인데 x 더하기 x로 바뀌었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transformation doesn't verify 하고 발레를 줍니다. x가 이 값이고 y가 이 값일 때 프로그램의 실행 의미가 보존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이거를 다시 y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가 transformation seems to be correct. 그러니까 sims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verify는 했지만 중간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제 correct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오류를 찾거나 아니면 시멘틱스가 보존됐다, 이거 이제 하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쓰고 있어요. 이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있지? 개발자들이 쓰고 있다는 게 어디 있는데, 실제 개발자들이 코드 리뷰할 때 자기가 최적화를 하고 나면, 코드를 짜고 나면 얼라이브2로 돌려가지고 오류가 없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코드 리뷰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인가? 여기 있죠. 코드 리뷰할 때 we can prove that via alive2 해서 이게 alive2에 이제 넣어가지고 나이스 이즈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우리 툴을 가지고 검증을 하면서 실제 개발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 MLIR이라고 머신러닝 IR이라고, 이제 지금 모든 딥러닝의 중간 언어로 LLVM 기반해서 나온 MLIR이라는 걸 지금 이제 다 쓰는 방향으로 인더스트리가 바뀌었고, 지금 되게 많이 MLIR로 옮겨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라든가 뭐 파이토치 다 MLIR 쪽을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그 MLIR에도 이렇게 똑같이 Alive2처럼 트랜슬레이션 밸리데이션 하는 일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컴파일러도 오류를 이렇게 자동으로 찾는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검증을 자동화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검증 툴이 계속 돌고 있어요. 24시간.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요게 이제 컨티뉴스 베리피케이션인데, 이제 그 코드가 LLVM의 코드 베이스에서 코드 체인지가 일어날 때마다 얼라이브2 툴이 거기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싹 다 돌려가지고 그 테스트 케이스의 시멘틱스가 보존됐는지를 찾으면서 이제 오류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개수가 100개고, 요거는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오류인데, 요 오류가 우리가 계속 자동으로 리포트하면 이제 뭐 사람들이 픽스하고 해가지고 오류가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 중간에 새로운 피처가 들어가면 어
이게 오류가 여전히 100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류가 100개라고 해도 이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안 고쳐도 되는 오류라든가 아니면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오류지만 뭐 생각도 이제 그 커뮤니티가 이해하는 거랑 또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라서 이게 100% 바로바로 픽스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뉴 유닛 테스트가 추가되면 오류가 막 늘었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리포트한 거 픽스해가지고 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쨌든 얼라이브 2로 거기 있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서 오류를 계속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죠. 요거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주소가 어디 있지? 뭐 지로벅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웹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쓰고 있고 이 논문이 PLD에서 디스팅기시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노 로페즈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있는 그 사람 일저자고 그 사람하고 계속 모든 일을 같이 했고 그 앞에는 다 우리가 일저자고 이 일은 이제 그 누노가 일저자입니다. 왜냐하면 누노가 원래 오리지널리 시작했던 일이고 이제 제 이준영 학생이 지금은 이제 졸업했지만 크게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까지 해서 끝났네. 예,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하는 일들의 문제가 뭐가 있나 이런 걸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기반해서 어떤 걔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검증 툴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한 5, 6년간 했던 저희 연구실 했던 일 중에 뭐 일부입니다. 이게 요런 저로 마치겠습니다. LLVM은 사실 다 쓰고 있어요. LLVM은 뭐 지금 애플에 있는 모든 제품은 다 LLVM으로 컴파일되고 구글에 있는 것도 상당수 LLVM으로 컴파일되고 실제 여러분이 뭐 컴파일러를 쓴다 그러면 아마 웬만하면 LLVM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관련 인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LLVM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LLVM 컴파일러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꽤 뭐 그냥 자기가 어떻게 뭐 아마추어 개발자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LLVM에 오픈 소스니까 뭐 기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좀 외국에 훨씬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LLVM 메인 개발자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이런 데 속한 풀타임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 보면 LLVM 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 LLVM 팀에 있는 사람들이 LLVM 개발에 컨트리뷰션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회사 중에 LLVM에 컨트리뷰션 하는 팀을 갖고 있는 회사는 뭐 제가 듣지는 못했으니까 아마 있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사도 당연히 하죠. 학사 뭐 취미로 막 LLVM 코드 보고 거기 참여하고 저희 지금 서울대에도 학생이 LLVM 관심 있어서 학부생인데 뭐 거기 프로젝트 참여하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MLIR 그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은 비싼 기술을 쓸 수 있지만 그게 적용하려면 또 MLIR 시멘틱스 그러니까 텐서 관련된 거 인코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거기 새로운 챌린지가 있습니다. 플로팅 포인터를 또 거기서는 옵티마이즈 하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터 관련된 것도 인코딩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플로팅 포인트를 그냥 앱스트랙트한 밸류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그쪽 도메인에서는 플로팅 포인터를 시멘틱스를 이해해야 최적화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플로팅 포인트 인코딩하고 텐서 인코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런 인코딩을 이제 SMT한테 넘겨서 푸는 방식으로 지금 MLIR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사 GPU 드라이브에 사용하는 NIR에서의 기능을 적용할 때 어떤 걸 참, 그러니까 사실은 우선은 이거를 다른 데 적용해 보려면 우선 SMT 솔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어떤 식으로 해야 SMT가 잘 푸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게 좀 접근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대충 뭐 몇 개 읽고 그냥 해볼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좀 그 도메인 날리지가 전문적인 도메인 날리지가 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데 어플라이를 누구나 쉽게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누노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SMT 쪽에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거기 그 사람이 이제 엑스퍼트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도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좀 거기 관련 정말 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그런 쪽 공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구글, 라인 뭐 많이 알고 근데 팀이 컨트리뷰트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고맙습니다. 저도 뭐 제가 연구 다른 이게 뭐 제가 주력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뭐 제가 그냥 저는 학생들하고 좀 하이 레벨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디테일하게 막 개발 레벨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서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상용 컴파일러에 다 발생한 오류입니다. GCC와 LLVM의 제일 최신 버전에서 다 발생한 오류였습니다. 그거는 싹 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모든 오류는 다 GCC하고 LLVM에 발생했던 오류입니다. 저희가 그 이론이 잘못된 걸 이해하고 실제 오류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드를 리포트를 한 거죠. 그래서 다 LLVM하고 GCC하고 다 오류로서 인정받은 오류들입니다. 아, 네, MS요. MS도 다 오류 있었습니다. 네, MS 컴파일러가 뭐죠?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왜냐면 아시겠지만 아까 누노라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있는 리서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텔 컴파일러도 테스트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테스트했고, GCC LLVM 싹 다 오류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한 개념들은 모두 모든 컴파일러에 적용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LLVM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GCC 커뮤니티도 다 알고 있고 그 인텔 컴파일러 개발자들도 이야기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뭐 누노가 마이크로소프트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고 해서 저희가 말한 건 다 그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컴파일러가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리즈를 쓰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LLVM은 그걸 쓰고 있고 다른 애들은 뭐 아직 넣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넣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갑자기 뭐 준비하게 돼서 좀 이 슬라이드를 뭐 막 엉망으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좀 다 이해하셨으면 좀 좋겠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연구한 사람도 있고 이런 연구 분야도 있다 이 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 뭐 또 관심 있으면 뭐 연락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시간 네. 동안 듣느라고 예, 예 감사합니다.